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얼굴 나오게 해주시면 제가 조금 말하는데 조금 편해요. 얼굴 보면서 할 수 있어가지고 조금만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벽부터 다들 부지런하십니다. 네, 오늘 지금 시계열 두 번째 보는 날인데요. 오늘 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또 있으실 수도 있고 뭐 시계열 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는 건지 오늘까지만 한 번만 그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지금 KB 부동산 화면이 공유가 되어 있는데 KB 부동산 화면에서 이렇게 세 줄 표시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옆에 세 줄 표시 있는 부분을 누르면 이쪽에 KB 통계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KB 통계 부분을 누르고 또 뜨는 이 화면에서 월간 통계를 보시고 싶으면 여기 있는 거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주간 통계, 저희는 보통 주간 통계를 많이 보기 때문에 주간 통계를 누르고 해당 화면에서 주간 시계열 다운받고 밑에 있는 보도 자료와 통계표도 다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세 개가 다 다운이 되었다라고 하면 화면을 열고 네,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12월 화면이 아직 안 열렸고요. 네, 이제 열렸고 자, 주간 12월 부분 그리고 주간 통계표 부분 마지막으로 주간 보도자료 이렇게 화면 3개가 다 열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시계열을 보면서 뭐를 말씀을 드렸었냐면 지난주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 해제가 된 지역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또 불인이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 분들한테 한번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그 자료를 다운받는지 걔를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해요. 자, 네이버에서 이렇게 국토교통부라고 치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거 많은 거 다 보시는 거 조금 어렵고 사실은 얘도 방법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지 이거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먼저 자료들을 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블로그나 뭐 각종 카페나 이런 데다가 계속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가만히 있으셔도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내가 궁금한데 어떻게 원본 자료를 한번 보고 싶다. 보도자료 같은 거에서 원본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국토교통부로 들어가셔서 여기 뉴스 소식 부분에 보도자료를 누르면 국가에서 이제 국토부 이름으로 나오는 각종 보도자료들이 여기에 한꺼번에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는 6월 30일 날 나왔던 이 지방 투기 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 지역 조정에 대한 이 원본 자료가 보고 싶어서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제목 부분을 누르고 보시면 첨부 파일이 있는데요. 나는 한글이 편하다, 나는 PDF가 편하다,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눌러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은 뭐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정리해 놓은 거긴 한데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님이 6월 30일 목요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조정을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심의 결과 주택 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의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다. 먼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해 의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면서 이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왜 이 투기 과열 지구 해제 등 규제 지역 조정이 됐는지, 어디서 조정을 했는지 이거를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고 계시고요. 화면을 누르면 이게 이제 저희가 많이 봤던 그 보도 자료예요. 제가 왜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왜 저번 때 이제 시계열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2020년 6월 17일 날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은 날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바로 이 보도 자료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요. 남들이 저는 이렇게 원본 보도 자료를 막 보면서 여기에 있는 단어의 한 줄 한 줄을 막 다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분석을 하는 줄 몰랐거든요. 그냥 블로그에 올라온 거 간단하게 보는 것만도 대단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 자료가 나오니까 이런 자료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듣고 싶어서 막 그 유튜브들을 막 찾아보시면서 이 한 줄 한 줄의 의미들을 막 보시고 할 때 약간 조금 소름 끼치고 그런 놀라는 기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도 자료는 저도 오늘은 설명을 드리려고 일부러 다운을 받아보긴 했지만 매일 여기 들어와서 보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뭔가가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빨리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조금 대기했다가 다운을 받거나 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지금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걸 다 읽는 거는 구린이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대략 이렇게 한 번만 훑어만 볼게요. 자, 보도 자료를 어디서 배포했고 담당 부서는 어디고 보도 일시가 언제. 이게 지금 6월 30일자 보도인데 신문에는 7월 1일부터 내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지방 투기 과열 지구 해제 등 규제 지역을 조정하고 2020년 상반기 규제 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라고 하고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온 거예요. 지금 6개 시군구에서는 투기 과열 지구가 해제가 됐고 11개 지역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었다 라고 해서 이 이제 내용을 쭉 정리를 해서 올려놨는데 보시면 아까 요 보도자료 요 부분에 있었던 내용이 조금 다시 반복이 됩니다. 자, 주택 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라고 했어요. 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한다. 수도권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금리 인상 및 경제 침체 우려, 주택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아직 잔존하고 있고 주거 선호 지역 및 일부 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는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서 시장 상황이 아직도 예민한 상태다라고 지금 주택정책관리과에서는 분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해제하지는 못했다. 왜 많이 해제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써놓으신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 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일부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미분양 주택 수위 등의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 호재의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진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아이고야, 어려워 죽겠죠. 이 단어들이 이래서 이제 그 불인이 분들이 부동산 공부하실 때 용어 때문에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에 있는 단어들이 뭐 예를 들면 이 한 줄, 두 줄에 두 문장에서도 뭐 뉴스에서 계속 금리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구나라고 알 수는 있지만 DSR은 3단계예요. 그 다음에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대요. 미분양이 뭐야? 그리고 주택 가격 상승률, 그리고 개발 호재 뭐 기대감, 청약 경쟁률, 막 이런 단어들 같은 게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들 수 있는데 하나하나를 풀면은 그렇게 막 어려운 말은 아니기는 한데요.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나오는 자료들에는 약간 이렇게 정리된 문장들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래서 결론은 투기 과열 지구 6개를 해제하고 어디냐면 해제 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를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하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1개를 해제할 건데 어디냐면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 순천, 광양시 이렇게 투기 과열지구 6개,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11개를 해제하기 위해서 이 보도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단서를 달았어요. 사람들이 세종시는 왜 해제 안 해주세요? 라고 분명히 얘기들을 할 거가 뻔하거든요. 상황이 굉장히 수치가 안 좋은 수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 안에 지금 세종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해제가 안 됐어. 그러니까 세종시에 대해서는 이유를 설명을 한 번 더 해줬어요. 세종시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아직도 유지 중이다 라고 보고 현행 규제 지역을 유지키로 하였다라고 세종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뭐 7월 지금 이제 보도 자료는 6월 말일자로 나와서 7월 1일부터 보도해라 라고 나왔지만 이거는 7월 5일 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이게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날짜에 맞춰서 잔금을 친다든지 계약을 하신다는 분들이 조건이 다 바뀌거든요. 그 본인이 원래 이 투기 과열 지구를 본인은 필요에 의해서 매수를 했는데 이날 잔금일이 7월 5일 이후가 되면 투기 과열 지구가 해제가 됐을 경우에 뭐 세제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여러 조건들이 다 막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지 얘를 정확하게 체크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꾸 소음이 들리네. 본인들 음소거 돼 있는지 한 번씩만 확인해 주세요. 네. 그리고 자 이제 이 페이지들 되게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 이게 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현황 이게 7월 5일자 기준 이제 얘가 반영이 됐을 때 이 보도 자료의 내용들이 반영이 됐을 때 결과값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서 남은 투기 과열 지구와 남은 조정 대상 지역을 쭉 한번 정리를 해준 거예요. 부동산 공부하시다 보면 이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이 표를 굉장히 자주 보시게 되는데요. 왜냐면 내가 나 이제 진짜 투자를 해볼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여기에 있는 지역을 투자를 하시려면 여기에 없는 지역을 투자하실 때와 세제라든지 취득세라든지 뭐 그다음에 대출이라든지 조건이 엄청나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투기 과열 지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지역을 조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경기도에 있는 지역을 투자할 거야. 그러면 대부분 경기도는 그냥 다 조정 대상 지역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아닌 지역이 또 일부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와 뒤에 이런 식으로 쭉 제외가 되어 있는 곳들, 이런 지역들을 이 자료를 뭐 어디서 받는다, 아니면 이 자료를 어떻게 읽어야 된다 정도를 조금 알고 계시면은 실수를 안 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죠. 만약에 임장을 갔다가 나 지금 돈도 있어. 투자할 돈도 있고 임장을 갔다가 불이익인 경우에 그 지역에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갑자기 계약을 막 해버려.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꼭 하기 전에 내가 지금 계약하려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해당되어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사고를 안 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을 뭐 대략적으로라도 머릿속으로 외울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건 너무 힘드니까 그런 힘드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알고 있으시면 좋고, 지금 이제 좀 전에 여기 보시면 해제 지역, 지금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가 원래는 이 페이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투기 과열 지역에. 투기 과열 지역 내용 안에 있었는데 7월 5일자로 없앴어. 라고 해서 지금 투기 과열 지구가 많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하고는 세종만 이제 투기 과열 지구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투기 과열 지구는 조금 어렵지 않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 전부 다, 그 다음에 경기도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 해당이 돼 있고,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이거 되게 뭐 이렇게 조금 경기권에서 좀 좋은 동네구나 싶은 애들은 그냥 투기 과열 지역에 거의 다 해당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분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 그 다음에 인천에서는 연수와 남동석, 그리고 세종이 투기 과열 지구고 나머지는 또 조정 대상 지역이고, 그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요. 얘는 너무 어려워. 불인이 분들한테 설명을 하나하나씩 다 하기가. 근데 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항상 보도 자료에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다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이 자료를 볼 때 보도 자료를 다운을 받아서 내용들을 안 읽혀요. 처음에는 분명히 안 읽힐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제가 예전에 썼던 것처럼 부도 자료 같은 게 나오면 이날 보통 이거를 해석해 주시는 블로거 분들이나 아니면 유튜버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거를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 한 줄 한 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시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 지금 대구와 대전, 경남 창원 의창구가 해제가 됐는데 얘가 이번 주 시계열에서 과연 어떻게 반영이 됐을 것인가, 그런 거를 이제 한 주 한 주 볼 때 약간 달라지는 것들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시계열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시계열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봤던 이 첫 번째 페이지 요약 부분이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자, 매매 가격 상승 지역으로 공주, 서산, 강릉, 구미, 제천, 평택, 광주 동구, 부산 북구,
마산 하프구, 부산 중구가 나왔어요. 지난주 1위 어디였을까요? 카톡창에 한번 써주세요. 채팅창에. 지난주 1위 기억난다 나는. 네, 춘수파파님. 네, 지난주 1위 강릉이었죠. 강릉이 한동안 계속 1위를 했는데요. 지금 이번 주에 강릉이 0.21로 숫자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새로 이 표에서 상승률로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표 안에서 약간 사람들을 약간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보면서 왜 좀 헷갈린다 싶은 게 뭐냐면, 자, 여기에서 보면 숫자가 있고요. 여기에는 보면은 그래프가 있잖아요. 숫자와 그래프가 있는데, 자, 여기는 이 전년 말 대비 상승률 쪽 볼게요. 2000은 8.91%래. 하락률이 대구는 마이너스 3.78%래요. 근데 그래프 길이로만 봤을 때는 대구 달서구가 더 길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표가 어쩔 때는 여기는 상승률이 막 15%인데 하락률은 3%야. 근데도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이 기준값을 항상 뭐 3.78이면 마이너스 4가 기준값이 돼서 표가 되게 길어 보여요. 그래서 항상 이 그래프의 길이는 그냥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숫자로 보셔야 돼요, 항상. 예.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그런 뭐랄까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하나? 이렇게 한 번에 찍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그래프를 길이상으로 만약에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천과 대구 달서구의 상승률과 하락률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거의 2배가 넘잖아요.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시계열을 보실 때 그래프는 참고하고 숫자를 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주 상승률에 지금 공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서산, 강릉, 구미, 제천 이렇게 나타났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이제 구미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도시들은 뭐 10만에서 20만 정도의 소도시들. 이게 이제 이 매매 가격 12월 부분에서 자 여기 매매 증가한 부분을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는 했는데 지난주에 봤던 거랑 자 이제 이번 주에 나온 숫자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자, 보세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지금 21년 뭐 올해 들어와서는 계속 이렇게 불이 켜진 데가 몇 군데 안 되고 계속 색깔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 제일 위에 여기 보이시죠?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주 대비 0.2, 0.4, 0.6, 0.8 이런 식으로 0.2 단위로 상승을 했을 때 구간별로 음영을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색깔이 다 아무 색이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색깔이 하나씩 있었는데 색이 파란색이 나타났어요. 지난주에. 약간 이렇게 하나씩 나올 때는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동대문구에 지난주에 마이너스 0.15로 드디어 단위에서 파란색이 하나 나왔는데 지난주 대비했을 때 서울은 숫자들이 자 전국은 마이너스 0.01이 마이너스 0.03이 됐대요. 근데 서울은 0.00이 그대로 0.00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가 그닥 크게 차이가 막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이렇게 한 줄 한 줄을 한번 이렇게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시계열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비교해 보실 때는 전주 대비했을 때 숫자가 지금 자 전국이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부산도
마이너스 0.04였는데 부산은 0.01로 조금 숫자가 회복이 됐어요. 자, 여기 보시면 중구는 좀 안 좋아지긴 했는데 이 파란색이었던 부산 진구는 색깔이 없어졌고 해운대도 색깔이 옅어졌고 없어지고 있고 그래서 부산은 마이너스 0.04가 0.01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대구는 진한 색이 살짝 흐려졌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조정 그런 저기 투기 가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런 데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나온 효과일까라고 그렇다고 다 흐려진 건 아닌데 그래도 확실하게 색깔이 조금은 흐려졌긴 했잖아요. 왜 한동안 그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사람들이 막 다 뭐 지금 뭐 대구를 몰려가고 있네 막 그런 얘기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실제로 계약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긴 했지만 이렇게 전주 대비해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색깔이 확실히 조금 옅어졌네 그런 느낌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네, 소리 음소거 좀 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그리고 자 인천은 색이 진해졌죠. 지난주 대비해서는. 그리고 숫자도 마이너스 0.06이 마이너스 0.11로 조금 더 숫자가 세졌고요. 광주는 0.08. 광주는 여기 보면 여태까지 그래도 다른 지역 대비해서는 잘 버티고 이렇게 색이 다 이렇게 음영이 조금 단풍색이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지금 3주째. 광주는 지금 색이 사라지고 있는 중이고. 자, 그리고 대전은 0.04가 0.11로 조금 더 악화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울산이 이번에 해제가 될 거야 라고 카더라 같은 통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울산 분들이 되게 실망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은 그대로 지역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숫자상으로는 유지. 그래서 결론값으로 뭐 여기 보면 5대 광역시는 마이너스 0.04가 마이너스 0.03으로 수도권은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지고 있고 서울도 세종도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 좋아졌습니다. 지난주 대비했을 때. 그리고 경기가 지난주에 조금 더 여기 보시면 경기가 마이너스 0.02가 0.06으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요. 원래 경기는 이제 도가 조금 크니까 이렇게 자 여기 그냥 숫자만 볼게요. 만약에 하나 파란색이 표시됐다는 게 하나, 둘, 세 개, 세 개 정도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 화성까지 한 4개 정도 있었다. 라고 치면 파란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10개, 11개 이런 식으로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파란색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네요. 더 많이 지난주 대비했을 때 숫자상으로도 마이너스 0.02가 마이너스 0.06으로 그러니까 시계를 보실 때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한 번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이렇게 한번 쭉 지역을 만약에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머릿속에 이런 지역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넣고 있으면 나중에 엄청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계열을 이렇게 매주 공부를 하라라고들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색깔이 없는 데가 있긴 있었지만 자 이제 0.11로 바뀌었는데 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강릉을 보자면 숫자가 계속 조금씩 줄었다가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자 이제 마이너스 4, 5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0.4, 0.5대가 0.2로
지금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강릉이 다음 주에도 과연 순위권 안에 있을 것인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은 지금 1월부터 2021년 1월 10일 계속 강릉은 계속 상황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번 주 한 주 만의 현상인지 다음 주에 10위권 안에 강릉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충북은 다 뭐 보합대로 가고 있고, 충남은 또 조금 좋아진 것 같은, 이번 주 한 주를 보자면 지금 공주가,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1등을 한 거죠. 공주가 1등을 하고 서산이 지금 또 0.22로 네, 지금 색이 켜져 있는 상태고요. 전북도 계속 색이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하지만 이렇게 뭐 어디라도 없었던 주는 없었는데 이번 주에는 모조리 다 색깔이 없어졌어요. 전남도 숫자가 조금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더 커졌고, 경북 0.78이 0.07이 0.08 거의 그대로 이제 보합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도 색은 꺼졌다. 경북도, 경남도 그대로 유지는 되고 있지만 색이 다 없어졌어요. 제주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숫자가 떴어요. 이렇게 12월을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실 때 보시고 한 줄씩 보실 때는 이렇게 전주 대비해서 비교해서 한 번씩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요약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실은 0.24 정도가 막 1등을 할 정도로 좋은 그런 상승률 숫자는 아니기는 한데 전국이 상승을 거의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0.24 정도도 1등을 할 때가 있구나, 상승률로. 공주, 서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저번에 12월 같은 거 공부를 하거나 부동산 공부를 할 때 왜를 한번 항상 고민을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럼 공주 얘가 도대체 왜 1등 한 거지? 이런 게 이제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어떤 지역이 이렇게 상승률 지역으로 나타나거나 했을 때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좀 다시 매매 증감으로 가셔서 자, 공주 부분을 찾아봤더니 공주는 작년에 전국이 다 불장이었을 때 같이 좋은 상황이었다가 조금 보합 같은 상황이 진행이 됐다가 지금 이번에 0.21 한번 나타났다가 다시 0.24로 이렇게 상황이 이 정도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계열만 가지고는 시계열은 사실은 결과값이잖아요. 시계열에 나와 있는 거는 다들 되게 피곤하시죠? 새벽 5시부터 참 얘기를 듣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이 공주가 여기 통해 시계열을 통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한테 이제 어느 분이 시계열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볼 수 있는 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시계열만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찾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벌써 시장이 다 반응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그 부동산 소장님들이 그러니까 KB 국민은행한테 이번 주에 우리는 어땠습니다라고 하고 정보를 드리는 거잖아요. 시계열 정보가. 그러니까는 벌써 뭐 투자자들이 벌써 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벌써 다 나타나거든요. 근데 공주가 얘가 왜 지금 숫자가 나왔을까라고 궁금해했을 때는 사실은 저는 시계열을 통해서 보지 않고 그럴 때는 이제 부동산 뭐 지인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가가지고 이 공주의 정보를 한 번씩 확인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강릉도 인기가 많을 지역일 때 마찬가지로 그렇게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7월에 시간 안에 그게 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차피 저희는 부동산 공부를 7월만 하고 안 할 건 아니니까 뭐 7월, 8월, 9월 이런 식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실 때도 그 사이트들 여러 개를 이제 계속 알려드릴 생각인데요. 오늘 부동산 지인에서 중요한 지표 보는 한 가지만 봐드릴게요. 같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시계열을 통해서 이 값이 왜 나왔는지가 내가 진짜 너무 궁금해. 그렇게 됐을 때 네이버에서 부동산 지인을 들어가는데요. 자, 이거 엄청 유용한 그런 부동산 사이트 앱이에요. 근데 처음 보시는 분은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가 다 조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이 부동산 지인 중에서 제일 쉬운 거, 제일 쉬운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들어가서 봐볼게요. 자, 부동산 지인을 로그인을 하시면 지인에 있는 이 프로그램은 다 무료로 쓰실 수 있고요. 부동산 지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어 했을 때는 지인 프리미엄을 쓰시는데 프리미엄은 유료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정보는 그냥 지인 무료에서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지인에서 예를 설명을 드리려고만 하면 예 설명만도 몇 시간을 해야 돼요. 지인만. 근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공주, 너 왜 오늘 1등 했니? 그게 이제 궁금하니까 이 공지에 대한 부분만 한번 보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부동산 지인에서 제일 앞에 있는 지역 분석, 네, 지역 분석으로 갈게요. 지역 분석으로 가서 자, 전체 지역 중에서 자, 공주는 충남, 공주. 충남을 치면 이 바로 이제 충남과 관련된 이제 그 하위 도시들이 쭉 이렇게 뜨고 거기에 공주를 누르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화면 내용이 충남 공주에 대한 값으로 바뀌었어요. 자, 충남 공주. 자, 충남 공주는 인구가 10만 2,997명이래요. 네. 저희가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시다 보면 진짜 인구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인구가 부동산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충남 공주는 인구가 10만 2천 명인데 2,997명인데 그러니까 10만 3천 명인데 세대수가 5만 2천 세대래요. 자, 충남 공주는 10만 정도 되는 사이즈의 인구가 있는 도시구나. 인구는 한 5만 2천 명 정도, 5만 2천 세대 정도 되는구나. 근데 여기에 벌써 딱 나와 있어요. 올해 입주량이 부족해. 네. 올해 필요한 것보다 입주량이 부족해. 자, 입주량이 부족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지역은 조금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많이 있겠네. 왜냐면 여기가 이제 입주라는 게 실제로 이제 이 지역에서 그 부동산 이제 책을 여러 권을 이렇게 읽다 보시면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그 지역별로 다 필요한 1년에 필요한 입주량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입주량 대비했을 때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부족하면 그러면 찾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상품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저희가 왜 뭐 수요와 공급 곡선 막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게 될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근데 사실 안에는 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들과 문제들이 있지만 여기 이 공주에 봤을 때 입주량이 부족하구나. 그러면은 공주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겠네 라는 걸로 그냥 이 한 줄을 보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공주시의 멀티 차트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자 여기 이제 이 선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가 대면요. 과거의 값이 다 나오고요.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사이트들이. 보면 자 이제 제일 마지막 줄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댔더니 2022년 7월에 지금 현재 매매가가 776만 원이고 전세가가 626만 원이다. 자,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한 평당 값이겠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공주는 지금 776만 원에 626만 원 정도 되는구나 라고
요 값과 시장 강도가 저 윗줄에 있는 거 지금 이 여기 보시면 보라색, 요 제일 위에 있는 보라색이 매매가. 그 다음에 여기 핑크색,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핑크색이 전세가. 매매가와 전세가가 지금 2020년부터 이렇게 잘 상승을 하고 있어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시장 강도라고 그 각 사이트들마다 약간씩 표시하는 방식이 다르기는 한데 자 시장 강도가 2021년 계속 급상승을 막 했어요. 공주가 하다가 2월 기준으로 정점을 지금 찍고 강도가 내려가고는 있지만 여기 지금 보면은 시장 강도 줄에 100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100 이상에 있고 0과 100 사이에 있을 정도에는 그러면 안 좋은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엄청 강도가 셌다가 조금씩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 저기 보시면 지금 전세 시장 강도가 더 위로 올라와 있고 89, 매매 시장 강도가 조금 더 아래에 있는데 매매 시장 강도가 그래프상으로 살짝 떨어지던 게 멈추고 일자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36이 39로 숫자가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자 부동산 지인에서 이거를 그냥 저는 밖으로 뿌려둬도 될 것 같았는데 지인에서 이 지표를 보시면 여기 공주시 주요 지표 여기 지금 꺽쇠 부분을 누르면 숨겨져 있는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지인 안에 자 여기 숨겨져 있는 지표 중에서 거래량 키고 수요와 입주도 키고 미분양도 한번 키고 이렇게 보시면 뭐가 갑자기 막 그래프가 막 헷갈려 죽겠는데 막 나왔어. 얘를 자주 보시는 버릇을 하셔야 돼요. 이 그래프를 계속 보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다른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가시면 선생님들이 본인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이런 걸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부동산 지인이나 앱으로 바로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숫자,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은 초보가 아니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 주요 지표 중에서 좀 여기다가 이렇게 좀 뭘 표시를 해주면 더 좋았을 걸. 근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보다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을 하는 건지를 아니까.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게 여기다가도 이름을 적어주고 여기다가도 이름을 적어주고 이랬으면 좋았겠다. 저는 그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요. 자, 주요 지표 4개를 켰어요. 첫 번째 지표가 좀 전에 봤던 시장 강도 지표였고 두 번째가 거래량 부분이었고 세 번째가 수요와 입주 부분이었고 네 번째가 미분양 지표예요. 여기 있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서도 주요 지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부동산 진에서도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근 거 올해 지금 2020년 7월 기준으로 주요 지표를 보면 위에 강도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거래량 부분 보세요. 7월에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이 보통 7월에 78건이 거래가 돼야 되는데 4개 거래가 됐대요. 거래량이 거의 없죠.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2022년 월 2022년에 1년에 공주는 521세대 정도는 공급을 해줘야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건데 입주가 올해는 376세대밖에 없대요. 그러면은 언뜻 보기에도 한 150세대 정도는 부족하네. 지역이 왜냐하면 작기 때문에 150세대도 여기는 크게 또 영향을 이렇게 미칠 수가 있죠. 150명의 사람은 그러면은 집이 뭐 예를 들면 필요한데 갈 만한 데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건드려질 수밖에 약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스크롤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스크롤을 밀 수 있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기 지금 스크롤 보세요. 밑에 이렇게 스크롤을 밀잖아요. 그러면 약간 미래값까지 나와요. 네.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면 1 좀 써주세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설명드리려고. 이거 너무 중요해가지고. 네네네. 네, 다 잘 이해하시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었는데 딱 맞춰가지고 7월에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스크롤을 밀었더니 미래값까지 넣어놨네. 미리. 왜냐면 이 미래값이 지금 현재의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다음의 단계 내년 후년을 생각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2022년 7월에는 521세대가 필요한데 376 정도밖에 공급이 없어. 근데 내년에도 2023년에도 525세대 정도 필요한데 303세대 정도밖에 없어. 또 2024년에도 계속 비슷한 정도로 집이 지금 150세대, 160세대, 170세대 이런 식으로 부족해요. 집이. 약간 공주는 3년 내내 집이 부족한 상황이래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내후년에 팔아도 아니면 내후년에 전세를 맞춰도 전세가 문제가 안 생길 확률이 좀 많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요와 입주를 꼭 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거의 네.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미분양. 공주는 도시가 적은데 근데 이 수치 하나만 가지고 결론을 내긴 너무 또 어렵고요. 왜냐하면 자 2022년 5월, 4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분양이 271세대나 있대요. 이게 엄청 많은 거거든요. 이 지역, 작은 지역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집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미리 지어놓은 집, 지으려고 하는 집도 아직 안 팔렸어. 그러면 공급이 분명히 부족해서 사람들이 집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았는데 미리 지어놓은 새 집도 아직 안 팔렸다고? 그러면은 이게 또 진입을 하는 게 맞나? 라는 또 고민을 막 하게 되거든요. 자, 난 미분양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해 한 번만 써주세요. 아무도 답변이 없으시면 다 미분양은 아시는 걸로 생각하고 그 설명을 계속 할게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엘레강스님이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소도시도 이런 그래프로 분석했을 때 좋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본인의 투자 경험에 따라서 나중에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예요. 초보는 불인이는 권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투자를 많이 해봤어. 그래서 나는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그런 시점 같은 거를 잘 알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10만 이런 도시에서도 투자들을 하시는데요. 빨리 들어가서 이렇게 먹고 나올 자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는데 초보 불인이들한테는 한 전문가님들도 40만 정도 이상 되는 도시부터 시작하라. 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인구가 많으면 막 이렇게 엄청 큰 문제가 좀 생길 확률이 좀 덜하다. 근데 초보분들이 경험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 그래프상으로 너무 좋아. 막 미분양도 다 없어. 그 다음에 입주도 계속 없대. 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작은 도시일 경우에는 작은 문제가 생겨도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휘청을 한다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좋아도 그거는 경험치가 좀 많이 쌓이셨을 때는 모르겠는데 저도 10만 도시는 저는 아예 잘 안 보긴 하거든요. 오늘은 이거를 지금 첫 번째로 공주가 시계열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게 부동산 지인에서 이 주요 지표
지표들을 끊임없이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표 값이 맞춰가지고 여기 보시면 2016년, 17년에 막 3배수, 3배수 넘는 공급이 있었어요. 공주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시장 강도가 막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같은 줄의 움직임을 같이 막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얘를 계속 막 해석을 본인이 버릇처럼 하는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은 계속 부동산 지인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다른 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들 들어가셔가지고 이 자료를 분석을 난 잘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때는 진짜 불인이가 아니시게 되죠. 네. 이 너무 중요한 지표라서 좀 설명을 길게 드렸고요. 자, 시계열 부분에서 자, 요약 부분 다시 한 번만 살펴보고요. 공주, 서산, 강릉, 구미, 제천, 그리고 평택, 동구, 광주 동구, 부산 북구, 마산 합포구, 부산 중구가 상승률이고 전세도 구미는 지금 매매 전세 다 상승률 꽤 높고 그 다음에 평택도 매매와 전세에서 다 상승률이 지금 이번 주에 조금 좋은 상황이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또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고요. 하락 지역은 지금 화성이 지금 이번 주에 계속 이제 1등을 했고 화성은 지금 누적분으로도 5위권 안에 정도 들어갈 정도 있고 인천도 지금 공급이 많은 동네니까 지금 하락을 조금 부분이 있고 여수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대전, 대구 그다음에 뭐 수원, 장안, 의정부가 좀 있고요. 수원, 영통, 울산, 대구, 남구. 이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명드려도 기억이 잘 안 남으시죠? 그냥 화성, 그 다음에 대전, 뭐 대구, 이런 주요 지역들이 하락을 지금 하고 있다.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 하락 지역 지표들을 굉장히 자세히 보시거든요. 처음에는 상승률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나중에는 하락 지역을 잘 보는 게 투자에 뭐 선진입 같은 거 하기 위해서는 하락 지역을 미리 봐두시는 게 또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하락도 누적분으로 봤을 때 여기는 전세 가격 하락, 대구 달서구, 수원 영통구. 네, 달서구는 전년 말 대비했을 때 지금 누적으로도 1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계열 지금 요약분만 잠깐 봤고요. 그다음에 주간 통계표. 얘는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는데 여기에 이제 어려운 말 지난번에도 설명을 다 드리기는 했는데 이 한 줄 한 줄에 엄청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들 진짜 월요일이라서 너무 피곤하신가 봐요. 네. 서대문구, 자, 서울에서는 지금 서대문구가 양도세 유예 이후 출회되는 다주택자 매물이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금리 상승 및 경기 침체 영향으로 매수 심리 주춤하여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떴겠죠. 금천구는 거래량 많지는 않대요. 근데 중저가 단지와 재건축 단지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 의정부. 자, 의정부에 아이고 엄청 큰 입주가 있네요. 의정부에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 앤 위브 캐슬. 참 이름도 길죠. 자이하고 두산 위브하고 롯데 캐슬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지을 경우에 이름에 이렇게 다 갖다 붙일 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에 가까이 있으니까 의정부역 옆이니까 센트럴인데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앤 위브캐슬 2473세대가 7월부터 입주를 시작을 한대요. 요새같이 상황이 조금 안 좋을 때 이렇게 대규모 입주가 있으면 그 지역이 이제 전세가부터 시작해서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의정부가 이렇게 되고 있대요. 이제 의정부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인천 연수구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입주 물량이 엄청 많다.
계절적 비수기와 맞물려 시장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다. 자, 이제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아까 같이 부동산 지인을 딱 가보시는 거예요. 그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입주 물량이래. 전년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올해 2배라고? 그러면은 이게 얼마지? 라고 하고선 지인을 딱 가보시는 거예요. 네, 다시 지역 분석으로 가서 자, 좀 전에 연수구였죠. 인천광역시. 그러면은 그냥 우선 먼저 인천광역시부터 쏙 훑어보자고요. 잠깐. 인천광역시를 딱 봤어. 인천광역시만 봤는데도 인구 대비 입주량이 과잉이래요. 입주가 많대요, 지금. 인천광역시만도. 근데 인천시에서 연수구, 연수구 검색을 했더니 인천시 연수구는 세대수 대비 여기는 입주량이 부족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좀 전에 연수구는 2배 이상의 입주 물량이 계절적 비수기와 맞물려 시장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다라고 써 있는데 사이트에서는 보니 입주량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아까 그 지표 부분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말고 나머지 지표들을 한번 입주가 난 지금 궁금하니까 입주 지표만 한번 켜보는 거예요. 2022년 7월에 수요량은 1960세대인데 2022년 7월에 896세대. 그러면 연수구만으로 봤을 때는 입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서 거의 틀리게 표현을 하는 일은 없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 연수구만 있다고 해도 인천 전체의 그런 영향력을 다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네 그 연수구는 조금 입주가 덜 있다고 해도 옆에 있는 구들이 대량으로 입주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걸까? 이렇게 뭐든지 다 여기에 써있다고 해서 100% 맞는 거는 아닐 텐데 약간 이게 왜 그런 걸까 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이 표현을 왜 썼는지. 이 단순하게 이제 그 지인에 있는 숫자만으로 봤을 때는 연수구에 지금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입주 물량이라고는 체크가 안 되니까 얘는 한번 체크해 놓고 정확한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연수구 내년 그다음 2024년 다 엄청나네요. 이 빨간 선이 적정 그 지역에 필요한 숫자 선이거든요. 그 숫자 선에 지금 막 한 1년에 2,000세대 필요하다는데 7,600세대를 공급을 하겠대요. 엄청나게 지금 대량 공급이 연수구에 지금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줄 이렇게 뒤로 좀 가봐도 2025년까지도 계속 3년 연속 공급이 많을 예정이라 이런 지역에 이제 지금 본인이 살 집 아니고 세를 놨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많이 있으니까 또 조심들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울산,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이제 봤던 공주. 공주 내용을 간단하게 여기 정리를 해놓으셨네요. 공주 대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고 금강도 가까워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신관동 구축 아파트의 시세가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투자 수요가 줄어 거래도 없고 가격 변동도 없는 조용한 시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1등이다. 네. 그러니까 다 다른 지역들은 전부 다 이것보다 더 조용하다는 얘기죠. 공주보다. 그리고 전세 은평구 대출 이자 부담으로 전세 수요가 맞지 않아서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증산동 DMC 센트럴 자이의 입주 물량이 남아있고 1388세대 입주 물량이 남아있으니 이 지역이 지금 전세 물량도 쌓이면서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평택은 평택역 인근에 1024세대의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이 진행이 될 예정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8월부터 이주를 준비한대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1000세대가요. 동시에 움직여야 돼요. 다 같이. 그러면 이 1000세대는 어디 가서 살게 될까요? 그 옆 지역으로 가겠죠. 보통 자기네가 이사를 간다고 해도 학교도 있고 생활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평택 사시던 분이 엄청 멀리 이사를 가시지는 잘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으셔가지고 난 딴 데 가서 살다가 와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막 2년 계약을 딴 데 가서 이렇게 하시거나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아버지들 직장 문제라든지 학교 문제 때문에 그 아주 멀리 이사를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평택 근처에 어딘가로 이분들이 1000세대가 흩어져서 만약에 반은 딴 데로 이사를 갔다고 쳐도 한 500세대만 이사를 간다.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사시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재건축 뭐 이런 재개발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그런 뭐 비과세 요건을 맞춘다거나 해야 되니까 보통은 전세로 들어가거나 이제 월세로 살게 될 확률들이 높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한 지역에서 이렇게 뭐 이주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그 옆 지역이 다 엄청 크게 이제 가격이 이제 건드려질 확률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이 시작이 되면 이제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라고들 또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택역 쪽이, 그러니까 평택의 전세가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어차피 평택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관심 있게 더 보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자, 부평구 엄청나네요. 지금 세대가 부평구에 5678세대짜리, 그리고 또 부평 신일 해피트리 더루츠 1116세대 비롯해서 올해 부평구에 약 1만 세대의 신규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1만 세대. 근데 비수기라 움직임이 없고 전세가는 하락하고 있고. 대구, 대봉동 더샵 리비테르 입주가 마무리되고 있으나 대구는 지금 계속 입주가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죠. 신축으로 이사하려는 수요로 준신축에 전세 물건이 쌓이고 있다. 준신축도 깨끗한 집들이잖아요. 좋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옆에 신축이 우리 집보다 싸네? 그러면 다 이사 가시겠죠. 그러면은 준신축은 또 한번 전세가 막 쌓이고 있으니까 이 준신축 분들이 또 가격을 깎겠죠. 그러면은 자기들도 어떻게든지 세입자를 맞춰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준신축 옆에 있는 예를 들면은 더 오래된 아파트 그리고 빌라 이런 데 사시던 분들이 또 준신축으로 움직임을 갖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쇄적인 것 같아요. 하나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먼저 뭔가가 사건이 발생을 하면 파도 치듯이 옆으로 이렇게 계속 가요. 부동산은. 계속 빈집을 다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집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을 낮게 하는 경우들이 많을 테니까 평소에는 아파트에 안 살아보셨던 분들도 아파트에 살게 될 확률도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으로 전세 수요가 꾸준하다. 소형 평형의 전세는 매매가와 근접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아주 좋아하시겠네요. 그죠? 소액을 가지고 내가 구미에 있는 집 하나를 살 수 있겠구나. 소형 평형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6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지금 아직 계속 말씀을 드리려면 더 할 것도 많겠지만 이 정도까지로 정리를 하고요.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서 이제 부동산 지인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시고 부동산 지인은 핸드폰으로도 많이 볼 수 있게 앱으로도 설치하실 수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지인을 핸드폰으로도 계속 습관처럼 들어가서 관심 있는 지역 있다. 그러면 지역 검색하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인 사용법은 계속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앱들도 더 알려드리고요. 네. 뭐 간단히 질문 있으신 분들은 뭐 말씀하셔도 좋고요.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 안 되시는 분들은 얼른 이제 나가셔서 카페로 가셔가지고 자 인증글들 써주세요. 오늘 공부했다고. 네, 그럼 공유 우선 중지하고요. 네. 네, 이렇게 보면서 투자처를 찾죠.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 캡처 한 번만 할게요. 아, 새벽인데 많이 들어오셨구나. 아까 저는 화면을 작게 보고 있어가지고 몇 분 정도 들어오셨는지 잘 몰랐어요. 네. 네, 나가셔도 되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치찬이 님이 7, 8월에도 부동산 강의 들으면 지금처럼 처음부터 다시 강의를 해주실까요? 아니면 이어서 강의가 될까요? 그 조사를 계속 그 달에 조사를 한 번씩 해볼 건데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건 어차피 반복적으로 들어도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니까 새 정보들을 조금씩 추가해가지고 반복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할 것 같아요. 3개월 동안은 7, 8, 9, 3개월은 같은 거 포맷으로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코스로 해가지고 나중에 10월부터 12월까지는 아웃풋을 내기 위한 그런 부동산 투자 공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7, 8, 9는 반복되는 얘기들이긴 할 텐데 어차피 시계열은 내용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뀌는 안에서 반복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